당신의 보장을 한 줄 한 줄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현재 건강과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간, 당신의 보장노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페이지를 채워갈 당신의 보장노트 진행의 이다운입니다. 오늘 저희 당신의 보장노트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주연 전문가님, 서하나 전문가님, 조종찬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정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페이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는요,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수술비 보험에 대해 하나부터 그리고 사례의 심도 깊은 내용들까지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함께 열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수술비 걱정해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내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내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 친구나 내 자식에 대해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비만으로는 부족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테니까요. 오늘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드리는 보험 전문가 이주연입니다. 보험 중에서도 꼭 필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보험이 수술비인데요. 이름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어떤 범위와 보장으로 보상받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수술비 보험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수술비 보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보장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수술비 보험이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떨까요? 수술비 보험이란 수술비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때 정액으로 보상받는 보장이고요. 병원비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수술 자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이 정액으로 보장이 된다는 점이 수술비 보험에 있어서의 특징이라고 알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수술비 보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수술비 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질병 수술비인데요. 질병 수술비는 대다수의 질병을 포함하여 보장 범위가 가장 넓지만 보장 금액이 가장 적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호종 수술비입니다. 1호종 수술비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요. 차등 지급이 되는 보험입니다. 간혈과 비간혈로 대표적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는 보험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엔대 수술비입니다. 엔대 수술비는 119대, 128대 등 관련된 질병 코드로 인해서 보상하는 보험이고요. 범위가 가장 좁지만 보험 금액은 가장 크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종류별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종류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도 크다는 점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준비했던 실손보험과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수술비 보험과 실손보험이랑 비교해 본다면 수술비 보험을 또 따로 준비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실손의료비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비례 보상하는 방식이고요. 하지만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비급여 부분에서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보장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험을 준비하기가 어렵고 또한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분들도 보험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수술비 보험은 수술 시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고요. 실제 의료비와 무관하게 보상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분들도 준비가 가능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겠네요. 네, 이렇게 각각 실손보험과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각다른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금액만큼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면 이 수술비 보험은 수술 자체를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실제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분들에게 이 수술비 보험을 추천하고 있을까요? 네,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 대상자분들인데요. 첫 번째로 실손보험 준비자분들입니다. 실손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실제로 부담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혈압이나 당뇨 환자들 분들도 실손 준비가 불가하며 혈관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 60대 은퇴자 분들인데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술할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님입니다. 맹장이나 편도 수술처럼 자녀들도 수술할 확률이 있기에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우리가 수술비 보험을 꼭 준비해야 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경우에도 그리고 노인인 경우에도 모두가 다 이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실손보험을 아무리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부담이 여전히 남기 때문에요. 수술비 보험 꼭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수술비 보험을 이제 준비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수술비 보험 시 주의사항입니다. 과거 병력을 숨기거나 축소할 경우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가 있고요. 기존 질환과 관련된 수술에 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과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약관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수술비 보험을 준비할 때 꼭 주의해야 하는 점 3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거의 병력을 숨기고 준비를 했다가는 우리가 앞으로 보험금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질환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점까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만 챙기셔도 정확하게 현명하게 준비를 해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수술비 보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부터 또 우리가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미리 주셨어요. 수술이라고 하면은 큰 수술이 일단 떠오른다고 합니다. 암 아니면은 뇌 심장과 관련된 수술이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만 떠올리는데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받을 수 있는 수술까지도 보장이 되는지를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베이거나 아니면 넘어져 찢어지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도 수술비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많은 분들이 수술하면 큰 개복 수술만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맹장이라든지 담석, 제왕절개, 백내장 같이 생활 속에서도 수술비 보험에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장 내신경 중에 용종을 제거하셔도 수술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처럼 생각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수술비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큰 수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까지도 수술비 보험에서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일상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이 수술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신다면 실제로 나에게 이 수술이라는 일이 닥쳤을 때 좀 더 빠르고 좀 더 현명하게 준비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시청자분의 질문까지도 해결을 해봤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전문가님의 한 말씀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오늘 방송이
시청자분들의 수술비 걱정을 덜고 생활 속에서 든든히 대비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인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막연하게 수술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보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는 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재테크에 대한 내용들까지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거기다 무료 강연회니까요.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내용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신청하는 방법은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사진 찍듯이 카메라 렌즈를 QR코드 가까이 하시면 휴대폰 화면 안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이 링크를 손가락으로 누르면은 참여하실 수 있는 신청 양식이 바로 나오니까요. 그 양식 그대로 작성하고 제출하기까지 꼭 눌러주셔서 저희 강연에 신청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연회는 9월 6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니까요. 주말인 만큼 또 현명하게 시간 내셔서 오셔서 많은 내용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페이지는 운전자 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하나 전문가님과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마다 항상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서하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서하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운전하는 동안 평생 같이 가는 파트너 서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시청자분들 중 자동차 보험이랑 같은 거 아니었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전에 비해 자동차 수도 증가하고 운전자 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맞아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제 주변 분들도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어떤 점들이 다른지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다른 건지 또 각각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어떤 건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자동차 보험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를 운행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를 중심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이에요. 민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행 중 업무상 가실 또는 중과실 사고 보상되는 보상이 되고요.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이때 자동차 보험에서는 벌금이나 형사적인 부분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필수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핵심 보장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운전자 보험이 특히나 좀 어렵게 느껴지는 점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담보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을 담보들인 것 같아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자동차 보험을 보시면 보장은 상대방의 피해를 중심적으로 보장해주고 있고요. 의무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매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차량 소유자가 될 수 있고요. 보험료는 나이나 경력, 차종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반면 운전자 보험은 보장은 운전하는 본인을 중심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고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분들께 제가 딱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전하는 동안은 필수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본인이 직접 준비하셔야 되고요. 보험료는 직업군과 성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각각의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봐야 된다는 점을 알 수 있겠고요. 운전자 보험은 선택으로 준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운전하는 동안에는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좀 오늘 앞에서부터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직접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보험으로 운전자가 직접 책임져야 되는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교통사고는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청 통계 24년도 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하루 평균 사고가 약 600건 정도 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치료비나 휴업손해비가 지급이 돼요. 그렇지만 형사적 처벌은 운전자가 직접 져야 되고요. 특히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억 단위로 합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때 운전자 보험에 있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나 벌금 등으로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부분이나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실 수 있어요. 네, 자동차 사고가 실제로 났을 때, 특히나 사망사고처럼 크게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운전자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들의 내용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핵심 특약들의 내용은 자세하게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필수 특약으로는 제가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 시 형사합의금이 지원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있고요. 그 다음은 12대 중과실 사고 시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시 발생하는 벌금을 지원하는 벌금 담보가 있어요. 이는 대인 벌금과 대물 벌금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는데요. 이는 법적 소송이나 재판, 경찰 조사 대응 시 비용이 지원되고 있으며 전문 변호사 선임으로 공정한 재판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한 핵심 특약 3가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3가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준비해 볼 수 있는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필수는 아니지만 부가적인 특약으로는 제가 총 4가지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부상 급수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되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있고요. 상해나 교통사고 시 입원할 때 받을 수 있는 입원 특약, 다쳐서 수술받을 경우 지급받는 상해 수술비 특약, 마지막으로 골절 진단비가 있는데요.
치아도 뼈로 구성되어 있어서 치아 파절 포함인 특약은 잘 선택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핵심 특약 이외에도 우리가 따로 준비를 해볼 수 있는 특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 입원 일당,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이런 특약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골절 진단비에서 치아 파절이 포함되어 있는 특약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특약들은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이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요. 오늘 내용 꼭 참고하셔가지고 운전자 보험 준비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운전자 보험을 이제 준비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준비해야 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운전자 보험 준비하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한도는 3천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2억까지 준비 가능하셔서 보장 금액 확인은 꼭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운전자 보험을 여러 개 준비해도 손해보험 비용만큼만 보상되는 실손형 보상이기 때문에 보험료만 중복으로 내시게 되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꼭 하나만 준비하셔서 중복 가입은 꼭 피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법 개정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 보험 보장이 내용이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필요시에는 변경도 권장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서하나 전문가님과 함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헷갈리지 않아야겠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특약들, 그리고 부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특약들까지 모두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인데요. 시청자 질문은 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부상 치료비 나오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특히나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선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우선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 드리자면 음주운전은 면책으로 지급이 되지 않아요. 음주는 물론이고 뺑소니 사고, 무면허 사고까지 모두 보상되지 않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 부상치료비 기억나시죠? 청구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동차 사고 접수는 필수이시고요. 치료, 즉 병원도 다녀오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지급 결의서라는 서류를 발급하시고 내가 가지고 계신 운전자 보험 담당자나 회사에 접수하시면 되세요.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렇게 음주운전인 경우, 무면허 사고인 경우,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정확하게 기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도 해봤고요. 그리고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봤으니까 운전자 보험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고 현명하게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한 말씀이 있다고 하던데요. 전문가님 어떤 말씀일까요? 이 시간 제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과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안전운전도 무척 중요하겠지만 교통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꼭 필수로 준비하시면 좋으시겠고요. 오늘 계기로 꼭 하나 준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분들이라면 준비하신 시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평생 같이 가는 파트너 서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 운전자 보험도 확인해 봤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그동안 헷갈렸던 분들 이번 기회에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저희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보험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오프라인 강연을 9월 6일 토요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강연회니까요. 신청하셔서 오시면은 많은 내용들도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고요. 소정의 선물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신청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신청하시는 방법은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사진 찍듯이 카메라 렌즈를 QR코드에 가까이 하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은 참여하실 수 있는 신청 양식이 나오니까요. 양식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 강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연에 신청하셔서 정보들도 얻어가시고요. 선물들도 꼭 받아가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함께 열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페이지는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 이름만 들어도 걱정된다, 너무 무겁다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종신보험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다음 세 번째 페이지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종신보험이라고 하면은 우선 꺼리껴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 궁금증들 해결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조종찬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보험 전문가 조종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종신보험은 단순히 사망 시에만 지급되는 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종신보험의 다양한 기능과 선택 기준까지 오늘 저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종신보험이라고 하면은 이름부터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정말 평생토록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전문가님 평생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평생토록 해주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망 시에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장례비입니다. 요즘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장례비도 만만치 않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장례비를 위해서 당연히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비입니다. 남겨진 유가족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에 꼭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장례비, 그다음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 그리고 사망했을 때 상속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들었을 때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꼭 나이가 많은 분들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준비를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20대, 40대 젊으신 분들도 준비를 많이 하시는 추세입니다. 20대, 40대는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가장의 무게와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리고 종신보험을 우산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장마가 오기 전 저희가 우산을 준비하듯이 저희도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우산 같은 종신보험을 준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장맛비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우산처럼 우리 가족의 앞으로를 지켜줄 수 있는 종신보험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 사망하지 않는다면은 보험금과 그다음 내가 냈던 보험료 한 푼도 못 받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죽어서 나오는 보험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완납 후 원금 이상의 해지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보장을 위해 가입을 했지만 추후에 자녀들이나 취업할 때 그리고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 이런 해지 환급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납입 기간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기간이 길었는데 문제는 해약 환급금 역시 원금 회복 기간이 20년, 30년이 되어야 원금이 되거나 원금조차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5년, 7년, 10년 정도만 납입하시면 되고요.
10년 차의 원금 이상의 해지 환급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리고 납입 도중 해약 시 손실이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종신보험은 다양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또 대표적으로 종신보험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종신보험에는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정기보험, CI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기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기보험의 뜻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이 핵심입니다. 납입기간 10년에서 20년 다양하지만 보장기간은 60세 만기, 70세 만기, 80세 만기 등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장기간 내에 사망하지 않는 경우 사망보장과 내가 낸 보험료를 모두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보험료는 비교적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사망보험은 준비하고 싶은데 종신보험을 하자니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은 정기보험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기보험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잘 되는 시간이었고요. 가성비 보험으로 정기보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CI보험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으셨던 내용들이 많다고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이 보험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I보험 진실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CI보험 정확히 어떤 보험일까요? 네, 이 CI 보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요. 뜻을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크리티컬 일리스입니다. 말 그대로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을 위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을 해주는 것이 가장 특이한 점인데요. 예를 들어 CI형 종신보험을 50%형을 가입을 했고 가입한 사망보장이 5천만 원이라고 할 때 중대한 암의 진단을 받을 경우 사망보험금 5천만 원에 50%인 2,5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2,500만 원이 남겠죠? 네, 이렇게 CI보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나쁜 보험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좋은 보험이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중대한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 안 좋은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걸까요? 아나운서님께서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저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안 좋은 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더욱 맞는 보험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CI 종신보험은 방금 전 제가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엔드가 아닌 5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 최악의 가정으로 보았을 때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한번 찾아왔을 때 보통 종합보험에서는 3번 정도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CI 종신보험은 5월 개념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물론 특약에서 두 번째 CI 보장이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크리티컬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암, 뇌혈관, 심장 관련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을 해주는 보장의 범위가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아무래도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보험은 보험료 중 가장 비싼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 종합보험보다 비싼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CI 종신보험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신보험, 정기보험, 마지막으로 CI보험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비슷한 점들도 있고 각각의 명확한 차이점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보험 정확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눈에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한눈에 좀 비교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도록 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표를 쉽게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기본으로 보장합니다.
또 완납 후 내가 낸 보험료보다 원금 이상의 회약 환급금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사망 보장을 가지고 가고 싶으면서도 목돈으로 사용하실 목적이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 보장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비싼 종신보험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고 가장의 부재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중 가장 가성비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CI 보험은 사실 현 트렌드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CI 보험을 준비하시기에는 더욱 효능 있고 효율이 다양한 보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신보험, 정기보험, CI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꼭 우리가 앞으로 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종신보험 젊을 때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말 이 사망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께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내가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지금 과연 당장 사망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종신보험은 나이가 먹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준비하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즉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요. 무엇보다 종신보험은 단순히 내가 죽었을 때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해약 환급금을 통해 목돈을 활용하다는 가능한 점에서 젊을 때 일찍 시작할수록 시간이라는 자산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당장 필요 없어 보여도 젊을 때 시작한 종신보험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준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신보험에 대해서 조종찬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종찬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께 이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CI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만큼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오늘 말씀드린 종신보험에 대한 선입견을 제가 없애드리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종신보험은 단순히 사망 시에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자리를 비운 뒤에도 가족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랑의 약속이자 증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떠난 뒤까지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준비는 종신보험이 가장 유일합니다.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라며 오늘 보험 전문가 조종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페이지 저희 종신보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종신보험에 대해서 그동안 선입견 가지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그 선입견 없애시고 남아있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 볼 수 있는 종신보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렇게 세 번째 페이지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신보험처럼 보험으로서도 가치를 하고 또 재테크도 해볼 수 있는 보험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보험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무료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9월 6일 토요일에 강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데다가 무료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은 선물들과 점심 식사까지 준비를 해뒀습니다. 신청하시면은 이 혜택들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 데다가 보험에 대한 정보까지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신청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휴대폰에서 사진 찍을 때 쓰는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신 다음에요. 사진 찍듯이 이 QR코드에 카메라를 가까이 하시고 초점을 맞춰주시면은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링크를 그대로 손가락으로 누르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는 양식이 나오니까요. 그 양식 그대로 작성만 해주시고 제출하기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 강연에 신청이 된 거니까요. 그 신청되신 대로 9월 6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린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럼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봐야겠죠? 다음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함께 열어보면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페이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정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들을 겪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생활 속 실수를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인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지금 바로 시작해 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나 대신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보험사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대신하는 거죠. 나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실수까지도 보장해주는 든든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때 고의로 인한 사고라든지 가족 구성원 간의 사고는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개인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공원, 마트, 학교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일배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름 자체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그렇다면 이 일배책의 보장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텐데 전문가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에는 치료비와 합의금, 유자료가 보상이 됩니다. 그 다음 타인의 소유물을 파손한 경우인데요. 이때에도 수리비나 교체 비용 등이 당연히 보장이 되고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바로 일배책인 것 같으니까요.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보장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배책을 준비한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즉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일으킨 사고도 포함이 되고요. 물론 미성년자가 일으킨 실수도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물에 대한 손해배상도 보장이 되는데요. 캠핑장에 놀러 갔을 때 렌트한 고가의 장비가 파손됐을 때도 일배책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인데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되는지 또 한도가 있다면 얼마 정도일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험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단돈 1,000원대이고요. 일상배상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일부 보험에서는 2억에서 3억 원까지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일배책은 실제 손해본 비용만을 보상해주는 실손 보상형 보험이고요. 초과 비용이 발생했다면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금은 사고당 약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사고 내용에 따라서는 20에서 5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으니 증권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1,000원 단위의 보험료를 통해서 1,000원으로 1억까지도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가성비 보험이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와닿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떨 때 사용하게 되는지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어떨 때 받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이의 사고인데요. 우리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팔에 금이 가게 한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응급실 병원비 18만 원이 발생했고요. 향후 치료비와 함께 합의금이 130만 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요. 반려동물 사고인데요. 공원을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다른 견주의 다리를 물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는 파상풍 주사 3회를 맞고 치료비가 3만 원이 발생했고요. 치료비와 함께 교통비, 합의금 포함해서 3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누수 사고인데요.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아랫집 수리비는 192만 원이 발생해서 전액 보상이 되었는데요. 우리 집 수리비는 300만 원 중 일부만이 보상이 되었어요. 혹시 아나운서님, 우리 집은 왜 100% 보상되지 않았는지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네, 일단 전문가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이 돼서 아랫집까지도 지금 누수의 피해를 입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3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아랫집은 192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우리 집 수리비 300만 원은 일부만 보상이 됐다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랫집에 대해서 이 누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면은 우리 집도 이 누수에 대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전액 다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일부만 받게 된 걸까요? 네, 이유는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피해가 아닌 내가 타인에게 준 피해를 보상받는 게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우리 집 피해인 300만 원 100% 다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는 자전거 사고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피해자는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고 후유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합의금과 위로금 포함해서 1,600만 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사례인 자전거 사고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자전거를 평소에 타시다 보니까 이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특히나 경각심이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해서까지도 꼭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시기도 하고요. 청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까요? 네, 먼저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사고 기록지나 현장 사진, 그리고 피해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비나 견적서를 준비해서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민사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담당 보험자나 보험 담당자나 보험사에 연락해 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복잡한 서류가 아니라 몇 가지 서류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확실히 담당자가 있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들도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준비가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필요하다는 생각 드시나요? 왠지 없으면 손해일 것 같죠? 일배책은 단독으로도 준비가 가능하시지만요. 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종합보험, 폐보험에도 추가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도 몰랐는데 여기 들어가 있네?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꼭 확인해보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준비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하잖아요. 어떤 점들을 눈여겨서 준비를 해봐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장 한도는 1억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보장 대상은 나만 되는지 아니면 우리 가족도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 자기 부담금은 얼마나 발생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반려동물과 해외 사고까지 보장이 되는지도 알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는 않는지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배책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사례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기 자전거를 운영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이런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아쉽게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험 약관에 자동차, 이륜차, 원동기 자전거는 자동차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면책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동기 자전거 사고는 교통사고의 보험 영역이므로 일배책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네, 자동차나 아니면 이륜차, 원동기 자전거의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상생활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알아봤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요. 어떤 말씀인지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우발적인 사고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과 함께라면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페이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사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요. 내 일상생활 그리고 내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일배책 꼭 준비해 두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번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도움 되실 텐데요. 이번 강연회는 9월 6일 토요일에 진행되고요. 무료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강연회입니다. 이번 강연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는 보험 정보에 대한 자료들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작은 선물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QR코드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에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그 카메라를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까이 하시면요.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나오니까 그 링크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고 참여하시는 신청 양식 따라서 작성하고 제출하기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강연에 참여 신청이 된 거니까요. 그날 9월 6일에 맞춰서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에다가 또 선물 그리고 내 보험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빠르게 신청하시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당신의 보장 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보험 정보와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 가득 담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